올 여름에도 식혜 끓이세요? 동네 슈퍼 주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우리 아들이 그거 없으면 여름을 못 나요. 주인 아저씨가 희죽 웃으며 엿기름 봉지를 건넸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고 매미 소리가 미친 듯이 울어댔습니다. 여름이었습니다. 뜨겁고 무더운 여름.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달콤한 냄새. 식혜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우리 민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벌컥벌컥 마시던 그 맛. 식혜는 우리 집의 여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니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노란 엿기름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쌀알이 동동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달게 해볼까? 민수가 요즘 단 걸 좋아하거든요. 어릴 땐 시큼한 것도 잘 먹더니 나이 들수록 단맛을 찾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먹으면 단 게 당기죠.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며느리 윤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몰랐습니다. 윤정이는 저를 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식혜 끓이세요? 응, 민수 주려고. 윤정이도 좋아하잖아. 네. 대답은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윤정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윤정아, 어디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수척해 보인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생각해보니 일주일 전부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윤정이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찾는 것 같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뭐 찾아? 아, 아니에요. 그냥. 윤정이는 황급히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혹시 나한테 할 말? 아니에요. 없어요. 윤정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정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요즘 좀 예민해서. 괜찮아. 다들 그럴 때 있지.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결혼하고 3년 윤정이는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스럽게 웃고 말할 때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윤정이가 소리를 지르다니. 윤정이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급했습니다. 저는 냄비를 저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윤정이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윤정이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많이 먹어야지. 네. 근데 입맛이 없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 회사 일이 힘들어?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윤정이의 눈이 저를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윤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윤정이가 제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윤정이의 옆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매미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윤정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민수랑 싸웠나? 아니면 시집살이가 힘든가? 제가 뭘 잘못한 건가? 생각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약을 탔다는 이야기, 보험금을 노렸다는 이야기. 에이,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이가 그럴 리 없었습니다. 착한 애인데. 하지만 머릿속에서 의심이 싹 텄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녘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식혜병을 꺼냈습니다. 차가운 병이 손에 닿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냄새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달콤한 것 같으면서도 씁쓸한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이상했습니다. 달았지만 뒤끝이 씁쓸했습니다. 혀끝에 이상한 맛이 남았습니다. 이게 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먼저 가서 윤정이를 기다렸습니다.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마신 식혜의 이상한 맛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매미들이 벌써부터 울어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손톱을 뜯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윤정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병을 놓치려다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윤정아, 너 손 왜 그래? 아, 그냥 힘이 없어서요. 아직도 컨디션이 안 좋아? 네.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윤정이가 물을 마시며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마신 식혜가 왜 이상했는지.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식혜 만드는 거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정이가 식혜 만드는 걸 도와주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엔 관심도 없었는데 도와준다고? 갑자기 왜?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나중에 민수 오빠한테 해주고 싶어요.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의 표정이 너무 굳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점심때가 되자 윤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윤정이가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이었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맑고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정이는 병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답만 나는 거예요. 요즘 식혜집에서 이렇게 해요. 천연 감미료래요. 천연 감미료? 네. 몸에도 좋대요. 어머니 혈당 관리에도 좋다고. 윤정이가 말을 하면서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좋은 거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톡하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퍼졌습니다.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 냄새 같기도 하고 화학 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이걸 넣으면 되는 거야? 네. 조금만 넣으면 돼요. 윤정이가 냄비에 액체를 따랐습니다. 뚝뚝뚝.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저는 윤정이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손 많이 떨리네. 아, 네. 긴장돼서요. 처음 해보는 거라. 윤정이가 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황급하게 숨기듯이 저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병 어디서 샀어? 인터넷이요. 건강식품 파는 곳에서. 이름이 뭔데? 아, 그게. 윤정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물을수록 윤정이가 경계할 것 같았습니다. 냄비를 휘젓는 윤정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죄책감에 짓눌린 것 같았습니다. 윤정아. 네.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윤정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걱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식혜가 다 끓었습니다.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식혜를 병에 담았습니다. 투명한 병 안에 노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쌀알들이 동동 떠다녔습니다. 예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따가 식으면 드세요, 어머니. 그래. 고생했어. 윤정이가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식혜병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천연 감미료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 저는 병을 들어 코에 갖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씁쓸한 뭔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약 냄새, 화학 냄새, 익숙한 듯 낯선 냄새.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저는 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이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혜 시원하게 드세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그래,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식혜를 마셔야 할까? 마시지 말아야 할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식혜병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병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 병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차가운 유리 표면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습니다. 냉장고 불빛이 제 얼굴을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톡! 작은 소리와 함께 달콤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 달콤한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저는 병을 코에 갖다 댔습니다. 깊이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역시 이상해. 평소 제가 만든 식혜와 달랐습니다. 달콤한 향 속에 묘한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약을 탄 것 같은 냄새. 저는 병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액체 안에서 쌀알들이 가라앉았다 떠올랐다를 반복했습니다. 마셔볼까? 아니야, 위험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정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약을 탔다는 이야기, 보험금을 노렸다는 이야기,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났었습니다. 에이, 설마. 윤정이가 그럴 리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정이는 착한 애였습니다.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습니다. 저한테 항상 공손했고 예의 바랐습니다. 그런 애가 저한테 해를 끼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왜 손이 떨렸을까? 왜 눈을 피했을까? 저는 혀끝으로 식혜를 살짝 찍어봤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뒤끝이 이상했습니다. 씁쓸하고 텁텁한 맛이 입안에 남았습니다. 침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 들어있어. 저는 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부담인가? 내가 짐이 된 건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땐 힘이 넘쳤는데 이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면 다리가 아팠고 밤만 되면 허리가 쑤셨습니다. 혹시 윤정이가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닐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피해자는 70대 여성으로 며느리가 건넨 음료를 마신 후 의식을 잃고 저는 황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식혜를 마시고 쓰러지는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아니야. 윤정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민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요즘 회식이 잦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윤정이가 부엌 쪽으로 가는 게 보였습니다. 뭐하러 가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슬리퍼를 벗고 맨발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천천히 부엌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윤정이가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식혜 병을 꺼냈습니다. 병을 들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가방에서 또 다른 병을 꺼냈습니다. 아까 그 투명한 액체가 담긴 병. 또 넣으려는 거야? 윤정이가 식혜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액체를 몇 방울 더 떨어뜨렸습니다. 뚝뚝뚝.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윤정이가 병을 흔들어 섞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본 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정말로 뭔가 넣고 있었어. 윤정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그러시구나. 그럼 따뜻한 우유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윤정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탄다고? 그럼 민수는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가 예민해지신 거라고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시어머니 살해, 며느리 범죄, 보험금 살인.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나는구나. 저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 윤정이가 그 식혜를 주면 어떡하지? 마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지만 거부하면 윤정이가 의심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위험한 거라면 증거를 찾아야 해.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혜병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병을 꺼냈습니다.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맑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숨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 이걸 어떻게 하지? 식혜병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마셔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만약 정말 위험한 거라면 어떡하죠? 하지만 안 마시면 윤정이가 의심할 겁니다. 그럼 다음엔 더 조심할 테고 증거를 찾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차라리 확실히 알아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병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약 담아두던 병이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말려뒀던 거였죠. 저는 식혜를 조금 따라서 그 병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혹시 몰라서요. 증거로 남겨두려고요. 병을 찬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윤정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에.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6시. 윤정이가 곧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부엌 쪽에 쏠려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윤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묶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어머니, 아침 드세요. 윤정이가 불렀습니다. 저는 신문을 접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쪽에 식혜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정아, 이게 뭐야? 식혜요. 어제 같이 만든 거 시원하게 해뒀어요. 윤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식혜를? 네. 더운데 시원한 게 좋잖아요. 이건 어머님 거예요. 윤정이가 제 앞에 잔을 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앞에도 잔을 놓았습니다. 두 잔 모두 똑같아 보였습니다. 노란 액체에 쌀알이 동동 떠 있었습니다. 이건 민수 오빠 거예요. 회사 가기 전에 드시라고. 민수 거? 이상했습니다. 왜 민수 잔을 벌써 따라 놨을까요? 민수는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리고 왜 하필 잔이 세 개일까요? 윤정이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저를 훔쳐봤습니다. 제가 식혜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식혜 드세요. 맛있어요. 그래, 마실게.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윤정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마시길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잔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코에 갖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역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데 씁쓸했습니다. 제가 어제 몰래 맛본 그 맛. 윤정아,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저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척 하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윤정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서 잔을 바꿨습니다. 제 잔과 민수 잔을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만약 진짜 약이 들어있다면. 잔을 바꾸는 순간 손이 덜컥 떨렸습니다. 식혜가 식탁에 조금 쏟아졌습니다. 얼른 휴지로 닦았습니다. 다행히 윤정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숨이 가빠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이를 의심하는 제 자신이 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분명했습니다. 윤정이의 행동, 그 떨리는 손, 피하는 눈빛,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꿔놓은 잔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뭔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액체가 이제 민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민수가 마시면 어떡하죠?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애초에 위험한 게 들어있다면 그건 저한테 먹이려던 거였습니다. 윤정이가 저를 노린 거였습니다. 어머니, 식혜 드세요. 식기 전에 윤정이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바꿔놓은 잔을 들었습니다. 원래 민수 잔이었던 것.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이상한 맛은 없었습니다. 평범한 식혜의 맛이었습니다. 이 잔은 괜찮은 거구나.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윤정이는 제 잔에만 뭔가를 넣었던 겁니다. 민수 잔은 멀쩡했습니다. 저만 노린 거였습니다. 맛있죠, 어머니? 응, 맛있네.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 깨워야겠다. 회사 늦겠어요. 윤정이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를 깨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잔을 봤습니다. 제가 원래 마셔야 했던 잔. 이제 민수 자리에 놓인 잔. 그 안에 든 액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걸 민수가 마시면 끔찍한 상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뒀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게 들어있는지. 민수가 나왔습니다. 비몽사몽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컨디션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인 식혜 잔을 봤습니다. 원래 제 잔이었던 것. 오, 식혜네.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잠깐.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잔을 입에 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왜요, 엄마? 그거 말고 이거 마셔. 저는 황급히 제 잔을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원래 민수 잔이었던 아무것도 안 들어간 잔. 엄마 거요? 왜요? 이게 더 차가워.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거야. 민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잔을 바꿔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윤정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가 식혜를 마시는 걸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그거. 응? 맛있네, 여보. 역시 엄마 식혜가 최고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선이 식탁 위를 훑었습니다. 잔이 바뀐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그 잔 아니고. 윤정이가 말하려는 순간 저는 원래 제 잔이었던 걸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차가운 액체가 넘어갔습니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뒤끝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한 맛이 혀에 남았습니다. 화학맛 같은 거, 약맛 같은 거. 엄마, 왜 그렇게 급하게 마셔요? 목말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이를 쳐다봤습니다. 윤정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왜, 맛있던데? 저는 일부러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정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아, 나 회사 가야 돼. 늦겠다. 민수가 황급히 가방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와 윤정이만 남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니. 아까 그 잔, 뭐가 들어있었어? 윤정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거짓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이가 갑자기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윤정아, 어머니, 머리가. 윤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요. 왜 이러지? 윤정이가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윤정아.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윤정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윤정아, 정신 차려. 윤정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눈이 반쯤 감겼습니다. 어머니,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왜 이래? 윤정아. 저는 윤정이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정이의 손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혈당 조절용 한약 마이너스 당뇨 환자용 마이너스 식혜에 섞으세요. 마이너스 하루 2번. 손이 떨렸습니다. 혈당 조절용?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독이 아니라 약이었다는 건가요? 윤정아, 윤정아. 저는 윤정이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이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만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왜 윤정이가 쓰러진 거지? 약을 마신 건 내가 아니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잔을 바꿨던 거, 원래 제 잔을 윤정이한테 준 거, 그리고 윤정이가 그걸 마신 거. 아니야, 윤정이는 안 마셨어. 나만 마셨어.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윤정이는 식혜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쓰러진 거죠? 윤정아, 일어나. 제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구급차요. 우리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정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축 늘어진 몸.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뭘?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윤정이를 의심했던 게 너무 후회됐습니다. 혈당 조절용 약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돕려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왜 윤정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은 건 제가 아니라 저였는데 왜 윤정이가 쓰러진 거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윤정이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쓰러졌어요. 머리 어지럽다더니.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들것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구급차에 탔습니다. 윤정이가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내가 날 해치려는 줄 알았어.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윤정이를 옮겼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시어머니예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왜 쓰러진 거예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침을 거의 안 드신 것 같던데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윤정이는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밥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용하신 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종이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주었던 그 쪽지. 이 약은 혈당을 낮추는 약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윤정이가 약을 먹었다고? 환자분이 약을 드셨다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혈당 조절용 한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당뇨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며느리는 당뇨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약을 드셨을까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는 왜 그 약을 먹었을까요? 그 약은 제 식혜에 넣으려던 거였는데 혹시 환자분이 누군가를 위해 약을 준비하다가 실수로 드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윤정이가 실수로 먹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조금 있다가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윤정이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혈당 조절용 약이라고 했습니다.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돕려던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윤정이가 쓰러졌다고? 응, 병원에 있어. 어느 병원이에요? 지금 갈게요. 민수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윤정이는요? 안정됐대. 곧 면회할 수 있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멀쩡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내 아내가 내 식혜에 약을 넣었다가 본인이 먹어서 쓰러졌다고? 그럼 민수는 뭐라고 할까요? 엄마, 그냥 갑자기 어지럽다더니 쓰러졌어. 혈당이 떨어졌다던데요? 윤정이가 당뇨도 없는데. 민수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저와 민수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침대에 윤정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달려가서 윤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이가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왜 미안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윤정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윤정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죠? 응, 죄송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윤정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를 봤어요. 작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 건강검진 결과를? 네. 어머니가 서류 정리하시다가 떨어뜨리셨잖아요. 제가 주워드리면서 봤어요. 기억났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를 정리하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었습니다. 거기에 혈당 수치가 높다고 나와 있었어요. 당뇨 전 단계래요. 그랬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결과지를 자세히 안 봤거든요. 별일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혈당 조절에 좋은 한약을 주셨어요. 윤정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걸 어머니 식혜에 넣으면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드리면 거부하실 것 같았거든요. 맞았습니다. 저는 약 먹는 걸 싫어했습니다.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우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왜 몰래 넣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실까봐. 그리고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신경 쓰시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정이가 저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저를 해치려던 게 아니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쓰러진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윤정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잔이 바뀐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어머니 잔이라고 드린 건데 어머니가 다른 잔을 드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확인하려고 제가 마셔봤어요. 뭐?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정이가 내 대신 마셨다고? 네. 어머니가 드신 잔이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아침을 거의 안 먹어서 그 약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너 의심했어. 너 나한테 독 타는 줄 알았어. 윤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뭔가 숨기는 것 같아서 나 해치려는 줄 알았어. 저는 흐느꼈습니다. 윤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안하게 행동해서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너 믿어줬어야 했는데. 민수가 저와 윤정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럼 엄마가 잔을 바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해, 윤정아. 정말 미안해. 윤정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해해요. 제가 너무 몰래 행동했으니까요. 저는 윤정이를 껴안았습니다. 윤정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었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하지만 민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정이는 병원에서 이틀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윤정이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윤정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윤정아, 괜찮아? 네,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윤정이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나 정말 미안해. 너 의심해서.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너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나 너무 나쁜 생각을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요. 제가 이상하게 행동했으니까요. 몰래 뭔가 넣고 눈 피하고 의심하실 만했어요. 그래도 내가 너무했어. 너 믿었어야 했는데.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젠 서로 숨기지 말아요. 그래. 약속할게. 저는 윤정이를 꼭 안았습니다. 윤정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응, 뭐든지. 어머니는 정말로 제가 독을 탄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응, 그랬어. 너무 무서웠어. 텔레비전에서 본 뉴스들이 자꾸 떠올랐거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는 사건들. 윤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요즘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요. 미안해. 너한테 그런 의심을 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어머니, 괜찮아요. 정말로. 윤정이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대신 이제부터는 뭐든지 말해주세요. 어머니 건강 걱정되는 것도, 뭐가 필요한 것도 같이 얘기해요. 그래. 나도 윤정이한테 뭐든지 말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저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가슴에 박혔던 가시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내서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식혜를 끓이려고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식혜 끓이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윤정이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엿기름을 물에 풀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근데 윤정아. 네. 이번엔 아무것도 넣지 마.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엔 순수하게 식혜만 만들어요. 그래. 그게 제일 좋아. 저희는 함께 식혜를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윤정이가 작은 컵에 식혜를 따라서 건넸습니다.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이번엔 뒤끝도 깔끔했습니다. 이상한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식혜의 맛이었습니다. 맛있네. 다행이다. 윤정이도 웃었습니다. 저희는 식혜를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따가 민수 오면 같이 마시자. 좋아요, 어머니. 저녁 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윤정이가 식혜를 3잔 따랐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민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식혜는 정말 최고야. 이번엔 윤정이랑 같이 만든 거야. 그래요? 윤정이가? 민수가 놀라워했습니다.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저희는 함께 식혜를 마셨습니다. 차갑고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느껴지는 달콤함은 달랐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맛이었습니다. 윤정아. 네, 어머니. 이제부터 매년 여름마다 같이 만들자. 우리 둘이. 정말요? 윤정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그리고 나중에 손주 생기면 손주한테도 물려주고. 민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엄마, 벌써 손주 얘기해요? 왜? 나쁜 거 아니잖아. 저희는 모두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밤에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며칠이 꿈 같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시간.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나 참 어리석었어. 윤정이를 믿었어야 했는데 의심부터 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믿음은 선택이라는 걸. 핸드폰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같이 산책할까요? 날씨 좋대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잘 자렴. 네, 어머니도 안녕히 주무세요.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윤정이한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윤정아.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어머니, 기분 좋으시죠? 응, 너무 좋아. 저도요. 윤정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랑 산책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좋으시겠어요. 며느리분이 효녀시네요. 저는 윤정이를 쳐다봤습니다. 윤정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우리 윤정이가 정말 착해요. 주인 아저씨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인사하고 다시 걸었습니다. 어머니, 부끄러워요. 왜? 사실인데. 그래도
윤정이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웃으며 윤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행복하지? 네, 어머니. 너무 행복해요. 나도 그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윤정아, 고마워. 왜요, 어머니? 나 살려주려고 해줘서. 그리고 날 용서해줘서. 윤정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절 받아주셔서.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끝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선 여전히 식혜를 끓였습니다. 이젠 윤정이와 함께요. 어머니, 오늘은 생강 조금 넣어볼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부엌에서 윤정이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고 숨기지 않고 편하게 대화하며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혈당 검사 다시 받으셨어요? 응. 지난주에 갔다 왔어. 많이 좋아졌대. 정말요? 다행이다. 윤정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뭘 하셨냐고. 약도 안 드시고 이렇게 좋아지다니 신기하다고.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잘 챙겨준다고 했지. 윤정이의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어머니, 왜 울어?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요. 저는 윤정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윤정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윤정아. 정말로.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 식혜가 다 끓었습니다. 저희는 병에 담아서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준비 다 됐어요? 응. 가자. 저희는 식혜병들을 큰 가방에 담았습니다.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화투를 치시는 분,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머, 박 여사님 오셨네. 며느리분도 같이 오셨어요?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식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늘 식혜 가져왔어요. 다들 한 잔씩 드세요. 어이구, 고마워라. 윤정이가 식혜를 나눠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컵에 따라서 한 분 한 분께 건넸습니다. 저도 도왔습니다. 어이구, 이거 맛있네. 김할머니가 한 모금 마시고 외쳤습니다. 진짜 달고 시원해요. 그렇죠? 우리 며느리랑 같이 만든 거예요. 며느리분이 효녀시네요. 요즘 이런 며느리 드물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정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게 없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윤정이 제일 착해. 제가 윤정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정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식혜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사랑 맛이 나네. 정성이 들어간 맛이야. 사랑 맛이요? 윤정이가 물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음식은 만드는 사람 마음이 들어가는 법이야. 이 식혜엔 두 분이 서로 아끼는 마음이 들어있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젠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맞아요. 며느리가 약 대신 마음을 넣었거든요. 윤정이가 제 말에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윙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고부간에 저렇게 사이 좋은 거 처음 봐.
우리도 저렇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 어르신들의 칭찬에 윤정이가 더욱 수줍어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1시간쯤 경로당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걸으며 윤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기뻤어요. 나도 그래. 다들 좋아하셔서 다음에 또 가요. 다른 것도 만들어서 갖다 드려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윤정아, 어디 갔다 와? 경로당 다녀왔어. 식혜 갖다 드리고. 아, 그랬구나. 나도 좀 줘요. 민수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혜 한 병을 꺼내서 컵에 따랐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역시 최고야. 저희는 모두 웃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다른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의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민수와 윤정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지난 여름을 돌아봤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던 그날들. 윤정이를 믿지 못했던 제 자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를 열었습니다. 뭔가 적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요.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건 쉽다. 하지만 믿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쓴 의심은 독이 되지만 믿음은 달콤한 약이 된다. 윤정이가 내게 가르쳐 준 것. 사랑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 메모를 저장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지난 여름 처음 윤정이를 의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식혜병을 들고 떨었던 제 모습.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윤정이가 건네는 음식을 받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믿음이 이렇게 편한 거였구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앉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윤정이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고소한 반찬들, 그리고 식혜 한 잔. 저는 식혜를 들어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어, 윤정아. 다행이에요, 어머니. 윤정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식혜의 단맛은 설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진짜 단맛은 서로를 믿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비로소 진짜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윤정아, 네 어머니, 사랑해. 윤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우리는 함께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쓴 의심은 독이 되지만 따뜻한 믿음은 달콤한 약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달콤함은 설탕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름의 식혜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맛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맛이었습니다. 믿음의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단맛이었습니다.